인간다운 삶을 정의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자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알아볼 이 미친 또라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삶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고 현대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걸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대답할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림버스 컴퍼니의 숙적인 엔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미리 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엔사라는 날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 구트와 가트 같은 신구인의 멤버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림버스의 스토리가 조금 더 진행이 되었을 때 다뤄볼까 합니다. 이 점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구트와 가트. 자, 엔사 정확히는 나게룬트 하머, 독일어죠. 맞아요. 나게룬트 하머는 목과 망치란 뜻입니다. 나겔이 못이고 하머는 뭐 해머죠. 유형, 날개, 업종이 있는데 제조업으로 추정되고 관광업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특이점, 기억 추출비 주입으로 추정됩니다. 위치 14구. 등장작품 많이 등장했어요. 뒤틀린 탐정, 리바이어턴, 그리고 리버스 컴퍼니. 자, 하나하나 엔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개요, 프로젝트문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기업. 도시에서 제일 거대한 26개의 대기업 날개 중 하나인 엔사다. 로고는 교차된 목과 망치. 특이하게 현재까지 로고가 공개된 날개들 중에서 유일하게 로고에 해당 날개의 알파벳을 연상시키는 형태가 없다. 혹은 알사 제4무리처럼 2단 신물관들의 로고일 수 있다. 수감자 메르소 일러스트에는 해당 목과 망치의 로고 위에 평범한 N마크가 있긴 하지만 정식 로고인지는 불명이다. 목과 망치라고도 불리며 회사명은 나게룬트 하머. 회사명은 독일어로 목과 망치를 뜻한다. 특징, 독일풍 문화를 지닌 날개. 이름부터가 독일어로 쓰여 있고 컨셉에서 마르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묘사가 보이는 등 독일의 문화가 반영된 모습을 보인다. 메르소의 언급에 따르면 인간성에 대한 탐구가 궁극적인 목표이며 경험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으로 고통 역시 응당 겪어야 할 경험으로 여기고 신체를 기계로 대처하는 것을 고통을 피하는 행위로 여기고 기피하는데 심지어 시술자까지 죽이려 드는 극단주의적인 파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완강히 거부한다. 팔 잘리면 뭐 할 거야? 그거 의수로 새로 해야지. 아니, 난 잘린 팔과 같이 할래. 잘린 팔도 생명이잖아. 같이 보듬으면서 살아야지. 베르길리우스는 이들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회사라고 평했다. 이들 약지에게 내린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평가와도 유사하다. 회사 내에서 크게 각각 못, 망치라는 두 개의 파벌이 존재한다. 관광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사 헤르만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다. 이건 뭘까 대체? 살자 자판기가 있어. 위치는 14구에 있고요. 엔사 둥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엔사의 둥지는 순백의 건물들이 즐비하다. 분위기가 매우 경직되어 있기에 엔사 둥지를 거니는 행인들은 다들 우중충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걷고 있다. 교육열에도 매우 치열하다. 입시생들끼리 서로 지식을 빼앗는 배틀로얄을 벌여 상위 20%는 명문대학을 거쳐 날개에 입사하고 하위 40%는 폐인이 되는 모의고사를 뒤틀림이 일어나는 고등학교가 명문대학 진학률을 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명성을 높아지고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백의 건물, 우중충한 옷차림을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라는 거는 사실 보여주는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메르소의 전체 일러스트를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메르소 발밑에 엔사의 목과 망치 로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밑만 보면서 우중충하게 걷고 있고요. 건물도 순백의 건물이 이렇게 질비되어 있는데 진짜 흰색 건물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엔사 마크가 잘 모르겠다 써있는데 이거는 되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이나요? 건물에 N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목과 망치가 진짜 엔사 공식 로고인지 아니면 2단 신분자들의 로고인지 모른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엔사 로고는 목과 망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나와놓고 엔사는 사실 네이버입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치즈직에 방송하고 있는 나도 엔사 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살자 자판기, 이사 헤르만이 운영하는 엔사 둥지의 시설. 다른 둥지에서 지탄과 경탄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살자 자판기를 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엔사 둥지를 찾는다고 한다. 그 정도야? 엔사의 이색 건물이라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판기가 아닌 건물 규모의 시설인 듯하며 나온 것은 이름밖에 없기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불명이다. 자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죠. 뭔가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도시의 특성상 정말로 살자 기구일 가능성도 높지만 후술할 특이점을 생각하면 경험 통조림의 형태로 살자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일 확률이 현재로선 제일 높다. 체험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특이한 체험이긴 하네. 이 때문에 N사의 주 업종이 추출한 기억으로 가상 체험을 하게 해주는 식의 관광업이라는 추측이 있다. 놀랍게도 여기는 금기를 알 수 있습니다. N사의 대표적인 금기는 바로 녹화. 초반에 14구를 배경으로 하는 뒤틀림 탐정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만드는 사진사라는 뒤틀림이 나왔는데 둥지의 금기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 봐서는 동영상과 달리 사진은 금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 녹화를 금기시하는지는 불명이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상이 촬영될 경우 금기 사냥꾼을 파견하여 녹화된 영상을 회수하고 영상을 시청한 자들을 모두 죽이거나 본사로 납치해간다. 현재까지 금기 위반으로 N사 금기 사냥꾼에게 잡혀간 후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인버스 컴퍼니 3장에서 N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경험 통조림이라는 특이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으로 경험을 대처하라는 것을 사상적 이유로 혹은 경험 통조림의 경쟁 기술이라고 여겨 금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고유 기술, 특이점 직접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각종 간접 묘사를 통해 N사의 특이점이 인간에게서 경험이나 기억을 추출하고 다시 인간에게 주입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의 기억을 추출하여 판매하고 그 기억을 추출하는 방법이 못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사람한테 찔러 넣는 걸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 기억의 원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 건 거의 확정이라 여타 특이점들처럼 사람을 소모하거나 착취하는 치부가 있다는 건 동일하다. 못의 형태를 한 기억 추출 도구. 말이 못이지 실상 가장 낮은 직급인 작은 망치종차 말뚝만한 크기의 못을 들고 있으며 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굵고 긴 것도 존재한다. 이거는 큰 망치가 들고 있죠. 귀도가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사 인격 히스클리프의 동기화 스토리와 메르소의 대사에 의하면 못으로 사람을 찌를 때마다 목 가운데 투명한 창에서 뭔가 차오르는데 이것이 기억이고 이를 가공해 밑에 경험 통조림을 만든다고 한다. 이거는 직접 먹는 빌러스는 없습니다. 근데 N사 히스클리프 대사에서 이런 걸 맨날 먹냐 이런 말이 나오고 N사 돈키호테는 통조림을 먹지 않았음에도 광신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위험하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N사 인격을 보면은 리버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경험 통조림. 못을 이용하여 추출한 기억으로 만드는 경험 통조림이 있고 N사 인격 히스클리프 이야기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뜯어보면 허연 멀건 죽 같은 형태의 내용물이 담겨 있는데 이 통조림을 먹으면 해당 통조림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기억이나 경험이 그대로 복용자에게 전해진다. N사 히스클리프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억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라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응용하면 세뇌에 사용할 수 있다. 인버스 컴퍼니에서 수감자의 레벨업에 사용되는 경험치 티켓의 플레이버 텍스트에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기억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묘사가 있는데 같은 원리의 물건이라는 측측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인원으로는 2단 신문관이 있겠네요. 작은 망치, 중간 망치. 근데 중간 망치부터는 약간 좀 급이 있는 것 같죠? 달려있는 게 약간 좀 휘장 같은 건가? 더 많이 달려있죠? 큰 망치는 이제 귀도가 있습니다. 자, 이쪽 2단 신문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의체 혐오자들의 의체 사용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부서 4장에서 동랑의 말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개인적인 사병 조직이 아닌 엄연히 하나의 부서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나네. 하나의 부서래. N사 전반적으로 의체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이들처럼 의체를 직접적으로 몰살하자고 주장하는 과격분자들이 나타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일이라는 거죠. 싱클레어가 학생이었던 수년 전에는 대놓고 활동하지 않았으나 인버스 컴퍼니 시점에는 공개적으로 몰려다니며 전신 의체들과 그들을 응호하는 자들을 정화라는 이름 아래 모두 학살한다. 자, 이 시점이 N사 또라이라고 하는 큰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기 전까지는 N사가 또라이인지 어떤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확고한 또라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K사 둥지 내에 위치한 의체 사용자들이 모여 사는 칼프 마을을 습격해서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으나 인버스 컴퍼니와의 충돌로 수뇌부인 크로버와 귀도를 포함한 많은 이단 신문가들이 사망하면서 와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워해머 4만에서 많은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름도 이단 신문관이고 인장과 경구들로 장식된 중세 기사 같은 판금 갑옷을 입고 다니며 목과 망치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과 갑옷 곳곳에서 어떤 글귀에 쓰인 종이를 인장으로 고정해둔 것은 워해머 4만의 스페이스 마린들이 사용하는 퓨리티실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면 이를 오마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난 그건 몰랐는데. 기도물이나 경구를 인장으로 파워 아머에 붙이는 것으로 워해머 40K 작 중에서는 카오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일종의 훈장처럼 쓰인다. 본작에서도 작은 망치인 엔히스는 한 개만 부착했고 중간 망치인 엔로자와 엔동키는 여러 개를 부착한 것으로 보면 전공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 하다. 이들의 지도자는 쥐는 자라고 불리며
있으며 쥐는 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관련 인격 대사를 보면 실제로 자체적인 종교 경전도 있는 듯하다. 그 아래에 큰 망치, 중간 망치, 작은 망치 등의 계급이 있다. 또한 엔사의 두 파벌인 목과 망치 중에서 이들의 계급명이 대부분 망치라고 불리며 못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망치 파벌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쥐는 자의 후계자 혹은 이인자는 쥐어들 자라고 불리는데 작중에서는 공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쥐는 자 파우스가 싱클레어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 평행세계에서는 싱클레어가 쥐어들 자가 된 걸 봐서는 본편에서는 크로모가 싱클레어를 위해 자리를 비워뒀을 가능성이 높다. 야, 이게 진짜 순애지. 저는 3장을 얀델의 순애보다 게이 NTR이 훨씬 더 강한 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순애 맞죠? 얀델의 순애지. 엔사는 찬양도 받고 욕도 먹고 자기들끼리 잘 노는 느낌이에요. 근데 외부에선 별로 찬양을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작은 망치 등 하위 계급들은 경험 통조림을 먹어서 세뇌를 시키는 듯하다. 하지만 감원 이설에 속아서 입교한 중간 망치 돈키호테의 경우를 보면 경험 통조림에 의한 세뇌 없이 자의적으로 입교한 인원이 없는 것은 또 아닌 듯하다. 인간의 순수성에 집착하면서도 기계가 아닌 생체형 의체는 예외로 두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에고 침식 현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몸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때문에 몸은 기계지만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체들과 대비되는 몸은 인간이지만 비인간적인 이단 신문관들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정작 이단 신문관들은 의체들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거짓된 것, 살기 위해 꾸며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계만 싫어해 보면은. 기계만 아니면 다 인간다움이라고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 약간 좀 내로남불성이 있어요. 유독 기계만 싫어해요. 근데 기계만 아니면은 짐승처럼 된다고 해서 딱히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래서 악질이에요, 이 애들이. 맞잖아. 림버스 컴퍼니와 처음 마주쳤을 때에도 단테의 머리, 메피스토 펠러스는 문제 삼았지만 그레고르의 생체형 일체인 벌레파를 문제 삼지 않았다. 펄이는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펄이는 인정인데 기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잖아. 펄이? 좋아, 인간다움 포함되니까. 하지만 기계? 죽어서 안 돼. 아, 나도 의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얘네만큼 내로남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광신도 집단치고는 드물게 개개인의 성향이 다른 것으로 묘사되는데 의체를 배제한다는 사상은 같지만 신문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처음 만난 신문관과 기도의 경우 단테의 의체 머리만을 뽑아 태우면 나머지 인원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으나 어떤 신문관은 이단에게 홀린 자라며 수감자까지 무작정 죽이려 들었다. 또 지부 입장 시 나타나는 신문관은 의체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다는 말에 주민이 흘릴 수 있다고 하자 분명 신문관이 인간으로서의 순수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설득하고 이에 해당 신문관도 동의한다. 문제는 두 번째 2단 신문관이 제시한 방법이라는 게 머리의 의체 부분을 뜯어내고서 눈물을 흘리면 살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결국 죽으라는 말과 다른 건 없었고 보다 못한 로자의 난입으로 간신히 구출됐다. 머리 뜯어서 눈물 흘릴 수 있으면 살려줄게. 머리가 뜯겨지는데요. 인간 좋아하는 너희들도 머리 뜯기면 눈물을 못 흘리지 않을까? 기준점이 어려워. 그냥 기계 부위는 혐오하는 애들입니다. 기계 혐오자들이. 기계만 아니면 다 오케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러한 면모가 오히려 이들이 인간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줌에도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요소라고 평가받는다. 맞아, 미친놈들이라니까 진짜. 기계만 혐오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걸 좋아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짐승이 되는 건 괜찮고 기계만 혐오합니다. 확고하면서 그렇지 않은 느낌이다. 확고한 거는 기계를 혐오한다는 점이죠. 그 외에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 엔사 애들은 펄이는 좋은 문화인 거고 몸을 기계로 바꾼다던가 건담 같은 걸 이용한다는 거는 에반게리온 같은 거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겠지. 하지만 펄이는 환영하겠지. 왜? 기계는 아니니까. 여튼 그 안에 인간 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엔사에게 팔리는 2차 창작은 펄이물이 많을 수도 있겠죠. 라디면 좋아하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계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애들만큼 기계를 혐오하진 않아요. 아무리 나라도 팔이 잘리면 의체를 쓸 생각입니다. 당연히 의수를 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얘네는 의수? 어우, 인간답지 않아. 잘리면 잘린 대로 살아야지. 잘린 팔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냥 살 애들입니다. 또라이예요. 훨씬 더 좋은 과학력을 가지고 그 과학력을 쓰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는 거죠. 정식 출시 전 외형만 공개되었을 때에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판극 갑옷을 입고 다니는 기사도의 로망을 아는 세력이라며 호평이 있었으나 정식 출시 후 팬들의 평가는 급변했다. 전작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서 등장했던 도시의 별급 의체 사용자들에게는 덤비지도 않고 만만한 인간의 의체 사용자들을 죽이고 다니는 강약 약강 행보를 보였기 때문. 다만 딱히 이들이 상대가 강자라고 해서 몸을 사리거나 하진 않았다. 그저 작중에서 등장
굉장한 적이 수감자들밖에 없어서 격하 상대로 싸웠을 뿐 전반적인 모습을 자기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신념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광신자들에게 더 가깝다. 물론 당장 그들이 들어와 있던 K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일급 해결사 지크프리트부터가 양팔의 의체이고 그 외에 둥지 내에 활동하는 해결사 중에 의체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 뻔한데 그들 중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칼프 마을만 쓸어버린 걸 봐서는 최소한 상대를 가려가며 이단 심판을 하는 것으로 분명하다고도 봐도 될 듯. 당장 비슷한 광신도 조직인 검지가 상대를 가리지 않는 걸 감안하면 강야 약강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며 엔사 큰망치 메르소 인격에서 나온 장면이나 귀도의 행적을 통해 간부들은 K사 재생의 앰플 흡입 장치같이 의체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이중 잣대도 보인다. 키야 날개의 진정한 또라이다. 맞아요. 작중에서도 이스마엘은 강한 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약자들이나 학살하는 비겁한 놈들을 비판하고 히스클리프 또한 그 사람들을 죽일 명분이 필요한 사륙에 미친 놈들이라며 비판한다. 이단 신문관 기반 인격들은 의체 사용자인 단테에게 반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단테의 시계의 의체를 그저 가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시계머리는 작중 등장하는 모두가 의체인 걸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나는 이체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쥐는 자와 쥐어들 자까지 포함된 이단 신문관 인격 전원이 가면이라고 착각하는 걸 보면 단순히 편의적인 설정이거나 인격을 더 씌우는 유리창 시스템의 자체적인 안전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엔사 히스클리프는 아예 의체로 잠시 착각할 정도. 다만 엔사 큰망치 메르소 인격은 제외. 관련 대사가 없으며 애초에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묘사도 있다. 여튼 이런 부분이 엔사를 미친 또라이로 아주 최고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순수 악적인 면모가 되게 엔사를 좋아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도시 설정에서 또라이들은 많이 있었지만 항상 팬이 있는 거는 자신의 신념이 아주 확고한 친구들입니다. 그럼 엔사 실패작은 엠메인가요? 뭐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없겠죠. 네, 일단 성능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순수 악이고 근데 신념이 있는 순수 악은 항상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왜? 하는 짓거리가 워낙 특이해서 뭐 하는지 계속 보고 싶죠. 그래서 엔사는 진짜 미친 역겨운 또라이지만 나름의 팬덤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저도 크리스마스 영상과 크리스마스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맞춰서 만들겠다고 좀 많이 힘쓰긴 했어요. 자, 그래서 엔사는 이런 면모 때문에 굉장히 날개 중에서도 아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라이이자 3장에 굉장히 큰 도파민을 추출해준 애들이 아닐까 싶네요. 나도 크리스마스 때 엔사 망치 들고 활보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자, 기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엔사의 전반적인 컨셉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엔사의 로봇인 목과 망치는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자신의 존재론을 해명하는 데 사용한다. 그 외에도 쥐는 자, 살자 자판기 등의 요소들도 현상학과 그의 철학으로 적절한 추측이 가능하다. 엔사 출신으로 밝혀진 메르소의 원전 이방인 작가인 알베르 카미는 하이데거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는 이방인에서도 나타난다. 엔사의 부서 중 하나인 이단 신문관은 작중에서 다른 날개와 비교해도 무자비하고 광신적인 면이 강조된다. 맞아요. 로보토미 이상입니다. 사실 다른 날개가 광신도적인 면을 전혀 안 보여줘가지고 마녀의 망치 또한 모티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녀의 망치는 마녀 사냥의 교범이 되었던 책으로 현대는 물론 당대 기준에도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도덕적 문제가 많던 서적이다. 실제로 마녀의 망치의 내용 중에는 고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녀라는 내용이 있는데 엔사 신문관이 3장에 사용하던 방법과 일치한다. 목과 망치 중 후자의 망치가 이름의 모티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엔사와 관련 있는 수감자들의 모티브가 된 소설을 모두 근대 소설이다. 여튼 엔사는 또라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순수 악이다 보니까 매력이 또 잘 느껴져요. 자,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같이 알아보셨으면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알려주세요.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